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올 중이라 바쁘다. 별 볼 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 안 팔아요. 저는 집 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 집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 거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궤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 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업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 입 싹 닫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 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 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 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 건 희성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 희성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 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바예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 꽤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회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 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밤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의 참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세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이 내 시누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시누이한테 있어서 맘대로 못 팔아. 시누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 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에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누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시누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의 인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어 자주 맞닥뜨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히 막장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기생충처럼 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시누이며 자기의 부모만 배불리려고 했었던 막장 남편. 그 막장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직장 때려치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못 참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화날 때 결정 내리는 건 항상 틀리잖아.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을 해봐. 내가 가게 일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장 이 자식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손님한테 아양을 떨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란다. 기가 막혀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래도 3주나 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사장이 미친 자식이라 그래. 사실 첫 인상부터가 좋지 않았어. 나이가 30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니까. 아니 내 나이가 30이든 50이든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무원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이 됐다고 말하면 배려라도 해주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근데 갑자기 결혼 기간은 왜 물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 때려치운 게 몇 개야? 사장이 어린데 반말한다고 때려치워. 나이 묻는다고 멱살잡이 해.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다짐까지. 당신 애 아니잖아. 결혼도 했고 어엿한 성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 나 애 같은 놈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겠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니 그것도 실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잖아.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뒷담화한다고 때려치우기나 하고. 당신은 정말 근성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나 정도면 근성 있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요즘 직장 안 구하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아가씨처럼? 그래, 혜민이만 하더라도 대학 멀쩡히 잘 졸업해놓고 지금은 완전 거지 신세잖아. 기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이혼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든 챙겨오겠다고 가짜는 모성애에 발휘하질 않나. 걔 보면 내가 갑갑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야. 난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할 건데? 당신 빵집 가게에 일하지 뭐. 아내가 빵집 가게 사장이겠다. 남편인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는 마누라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에이, 그거야 다 과거 얘기지. 그리고 빵집 잘 되는 덕분에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 손목도 요즘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손 하나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나 이래서만큼은 깐깐한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모르는데? 살살 좀 하자. 돈돈거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고, 당신이 허구한 날 일하다 때려치우길 반복하니까 바쁘게 무리하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금이며 저축이며 이래저래 들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가려는데 자꾸 잔소리하지 좀 마. 참, 빵가게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힘들게 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회포 좀 풀고 오게.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다니는 직장이며 아르바이트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관둬버리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차질을 줬습니다. 내가 말한 거 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솔직히 경영인이 뭐니 할 정도로 큰 빵가게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이곳도 직장이야. 당신이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못하면 나도 자꾸 혼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불러서 혼낼 수도 있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줘야지. 가게 일이 서투니까 실수쯤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게 일만 서툴면 내가 말을 안 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최소한의 성의 몰라? 재료 준비 힘들다고 해서 카운터 앉혀놨더니 손님 와도 인사는커녕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CCTV 사각에서 빵 몰래 훔쳐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었지? 직원이 발견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매장 실적에 펑크나는 거였어. 알아? 이런 일 반복되면 소문나서 다른 애들도 도둑질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에이,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해봐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배고프고 돈 없는 애들이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 게다가 CCTV 위치 사각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나오질 마. 여보, 잘 생각해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당신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건성으로 임했던 거야.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맡겨두라고. 가게일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믿고 맡기라는 건데?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기회를 주라. 응?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반죽을 하는 것부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남편은 빵가게에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틈도 없이 문제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당신 아가씨한테 오늘 케이크 드리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3만 원짜리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걸 그냥 드리면 어떡해? 에이, 동생이 그걸 혼자서 먹겠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먹고 아들하고도 같이 먹겠지. 나도 그게 우리 가게에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도 가끔 동생이 애 데리고 가게 놀러 오면 남는 빵 주곤 했었잖아. 어차피 남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당장 손님한테 팔아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일 헛배웠네. 알지, 아는데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 동생 혜민이가 몸 불편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모시면서 간병하는 거 생각하면 빵값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걔 혼자 애도 키운다고 마음고생도 심한 상황이고, 안 그래? 내가 발견한 게 한 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한 달 동안 동생한테 몇 번 빵 쪼가리 주긴 했다만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될걸? 그런 거 째째하게 따질 시간에 빵 반죽을 더하고 설탕을 더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당신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 할 것 같아서 직원들 통해서 다 확인해봤어. 내가 병원 간다고 자리 비울 때마다 찾아오셨던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도 있었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못해도 50만 원은 되더라.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어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오케이, 오빠가 돼서 동생 좀 챙겨준 것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서 얻는 이득도 있을 거 아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웃긴 일 아닌가?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로 콘셉트 바꾼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이제 일 적응해서 1인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 앞으로 일도 더 능숙해질 거고 당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냐? 직원 괜히 더 고용해봤자 생돈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팔빵을 아가씨한테 다 넘겨서 가게 망하는 꼴을 보고 있으라고? 가게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앞으로 나도 주의할 거고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파는 빵은 안 주도록 할게. 신경 쓰겠다니까. 일단 좀 믿고 맡겨보기나 해봐라. 응?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이었으면 바로 고소 들어갔을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남이 아니라 남편인데. 어쨌건 용서해 준 걸로 알고 나도 적당선으로만 할게. 남편분이 신우한테 빵 줬다는 건 어떻게 됐어? 완전 기강 잡을 거라고 하더니 잘 됐니? 오히려 시부모님 아픈데 모시는 시누이 불쌍하지 않냐고 대들기만 하더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잘했다고 뻗대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네. 남매가 싸우는 것보다야 사이좋은 게 좋지. 어지간하면 너도 기분 풀고 잘해드려. 그래도 이 직장 저 알바 전전하시더니 빵집 일은 잘 적응하신다며. 게다가 모르는 사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단 그래도 부부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들 심정이 이해가 갈 지경이야. 열심히 안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하든지 일머리 둔하면 성이라도 보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 뭘 시켜놔도 건성건성 언젠가 늘겠지 하면서 천하태평이라니까. 내가 사장이고 지가 남편이라 참았지. 맘 같아서는 100번은 넘게 잘났다. 적어도 너 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그래도 신우이라는 분 빵 주는 거 말고는 큰 사고는 안 친 모양이더만. 모르지. 한번 날 잡아서 CCTV 확인 쭉 해볼까 싶어. 그렇게까지? 빵값 그거 가게 수입에 비해 얼마나 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믿고 가게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서 또 뭔가를 저질러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솔직히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 내 가게에 와서 빵 받아가면서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 나도 너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봤잖아. 관상이 좀 드세 보이긴 하시더라. 돈도 좀 밝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 지금 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빵 가게에 빵 얻으려고 방문하면서도 가방이며 구두는 아주 비싼 것만 둘둘이더라.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얼굴 본 적 있었는데 돈 날 구석도 없는 사람이 새 지갑에 새 가방에 새 목걸이까지 아주 번쩍번쩍 치장을 했더라고. 네가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린다며? 시누이 이혼한 전 남편한테도 양육비 받을 테니까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잖아. 아님 못 자가? 그런 거 걸치는 걸 수도 있고. 가짜 같지는 않았고 SNS 보니까 좋은데 여행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남편분한테 물어봐. 동생이니까 뭐라도 알고 있겠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빵 가게 와서 그만 얻어먹으라고 하면 뭐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시누이의 수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기에 남편에게 이를 직접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아가씨 말이야. 지금 백수 신세인 걸로 알고 있고 일 안 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명품들을 둘둘 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일걸? 짭은 무슨. 저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을 때 내가 넌지시 떠보니까 발끈하면서 보증서까지 보여주더구먼. 당신은 뭐 혹시 알거나 들은 얘기 없어?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캐봤자 나올 거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왜 이런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그래? 일 배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발끈하고 그래? 와, 이런 식을 또 몰아간다. 내가 발끈했다고? 정말 발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화부터 풀어. 아가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지 할게. 아니, 물어보지 말고 괜히 내 가족 의심해서 추궁하지도 마. 걔가 대출을 받든 지 남자를 하나 꼬셨든지 뭐 돈 나올 구석이 하나쯤은 생겼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걸 굳이 캐내려는 이유는 뭔데? 시누이도 내 가족이야.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아껴주는 줄은 몰랐네. 얼마 되지 않는 빵값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벌벌 떤 적은 없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원칙에 어긋난 건 시정하려고 했던 거고. 됐으니까 탐정질 그만하시고요. 당신 손 회복하는 거나 신경을 써. 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손 아프다고 일 도와주고 있고 가게 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가진 거에 고마워하면서 살아. 시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버리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거 더 불릴 생각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라고. 어이가 없다. 빵가게 직원이 지금 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야? 직원이고 사장이고를 떠나서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신우이한테는 별의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아주 내로남불 제대로다. 알겠어. 당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야. 노력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당장 나 없으면 빵가게 일 죄다 스톱인 거 알고는 있지? 단순히 신우이가 써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무슨 약점이라도 발각된 사람처럼 발끈하며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던 저는 신우이를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그동안 가게 자주 방문하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 병원 간다고 자주 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아요. 오빠가 새언니 대신해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빵도 잘 먹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빵가게에 자주 들르시는데 밀가루만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 보러도 종종 오시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요. 새언니가 제 몸까지 걱정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빵 말고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챙겨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품위 유지하랴 이래저래 돈 나갈 구석이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변에 직장 같은 거라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빙빙 두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돈이 어디서 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쥐뿔도 없는 백수인 주제에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새언니가 저 걱정해줘서 연락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의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설마 하니 제가 몸이라도 팔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보이시는 걸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냐고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새언니 손목이나 얼른 낫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오빠한테 가게 빵 받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설마 하니 기분 좀 상했다고 오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족 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대드는 신우이를 보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건드렸을 뿐인데 발끈하는 남편이나 신우이에게 확실히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로 친구와 함께 가게의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 CCTV 이 장면 좀 봐봐. 이거 빵 봉투에 돈 담는 거 맞지? 조금만 돌려봐. 거기 카운터에서 빵 담는 구간. 네 말이 맞네. 빵 담고 돈 거슬러 줄 때마다 조금씩 봉투에다가 돈을 따로 챙기네. 와, 남편분이랑 완전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이거 횡령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요절내면 좋지? 어떡할까? 영선아,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해버리고 싶어도 손이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듣자 하니 네 남편이랑 신우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당분간은 지켜봐.
지켜보고 증거 더 모은 다음에 발뺌 못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그럼 이런 꼴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번 한 번만 이런 거라느니 뭐니 하면서 또 네 속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어차피 너 손 나을 동안 직원 다시 구하기도 애매할 거 아냐.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직원을 새로이 알아보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더욱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쉬운 입장인 척 굴기도 했죠. 여보, 생각해보면 아가씨한테 당신이 빵 줬다고 해도 나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안 알린 거잖아. 내가 그걸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웬일로 기특한 소리를 다 하냐?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기나 해. 당신한테 당연히 앞으로 잘할 거야. 아가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지. 따지고 보면 간병도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육아까지 하고 계신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야 당신이 좀 정신을 차렸구먼. 앞으로도 가게 일 당신만 믿고 있을 테니까 잘 부탁할게. 가게 매출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즘은 다 불경기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돈 조금 덜 벌리고 더 벌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손 닿는 것만 신경 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저는 남편을 칭찬하며 방심시켰고 덕분인지 가게에서 남편은 신나게 돈을 빼돌리더군요. 뻔히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CCTV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빵집에 돈을 횡령한다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거들먹거리는 투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니, 왜 또 직원을 뽑고 그래? 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건비 생각도 좀 해야지. 가게 운영도 요즘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써서라도 빵집 활발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게 일이 완전히 손에 붙었거든. 괜히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현상 유지라도 잘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당신 의견이야 존중하지. 그런데 난 추가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마누라,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도 이제 고급 인력이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인데? 그거야 엄마 아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시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집에 가면 적당히 수발 좀 들어드리고 해. 물론 혜민이도 신경 쓰겠지만 며느리로서 당신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모시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모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기생충?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냐? 그래, 기생충. 가게에 있는 빵 빼돌려서 신우이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빼돌리는 놈이 기생충이 아니고 뭔데? 믿고 맡겨놨더니 몰래 돈을 빼돌리기나 하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직원들이 하는 모함에 속아서 이러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모함이고 자시고 CCTV에 다 나왔다고. 이 미친 인간아. 돈 빼돌려서 빵봉투에 담고 신우한테 건네는 거 보니까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더구먼. 하여튼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 당신 덕분에 일도 재미있어졌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두라고? 그래도 이번 일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어. 도둑놈을 직원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넌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싹수 없는 시누이 몰래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훔치는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여보, 내가 혜민이랑 같이 밀게. 제발, 응? 당신이 이러면 나 정말 죽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다.
빼돌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혜민이랑 같이 당신한테 빌게. 그렇게 하면 당신 속이 풀리는 거 맞지? 응? 걔랑 같이 빌든 말든 난 상관없고 이혼은 이미 확정이야. 잘한다 해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라 하질 않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번에 바닥까지 제대로 봤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남편의 애원을 듣자 하니 골치가 아파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큰 만큼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누이며 남편이 제 빵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선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냐며 또 지겨운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시누이는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해댔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린 거라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죠.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 일가라고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내 때문에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속까지 그렇진 않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난 아내는 미인상의 여자로 술도 잘 마시고 제 얘기에 잘 웃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언제까지고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같이 시간 보낼까?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으면서? 나 오늘은 헬스 가는 날이야. 요즘 운동하고 있는 거 몰라? 당신 보고 싶어하는 영화 있다길래 이미 예매해뒀는데? 나랑 같이 시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오자. 미안, 친구랑 이미 약속을 해놨고 수영 수업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수영 수업은 또 뭔 얘기야? 당신이 나 살찐 것 같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만에 만나서 카페에서 놀다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언제 살찐 것 같다고 말했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냐? 늘 당신 보기 좋다면서 오히려 더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난데. 그랬나? 하여튼 어디 박혀서 앉아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친구들이랑도 약속 미루다가 간만에 만나는 거니까 괜찮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보내자. 저번 주에도 다음 주 그러더니 요즘 자꾸 나 방치해? 미안, 근데 당신이 나랑만 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좀 놀았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에도 적정선의 거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영화 좋다더니. 당신 배려해서 좋아하는 척한 거지. 나는 어떻게든 몸 움직이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좋아. 결혼을 하더니 저와의 시간을 줄이는 아내가 못내 서운했는데요. 부부들에게 의뢰이 찾아온다는 권태기가 신혼 초부터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조바심이 났죠. 어떻게 해야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아내가 운동하는 헬스장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본 아내의 모습 때문에 기겁을 하고 헬스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나도 간만에 운동할까 헬스장 갔는데 이거 보고 기겁했다. 이게 운동하러 가는 거야? 바람 피러 가는 거야? 당신 헬스장 왔었어? 당신이 맨날 운동한다고 신나서 돌아다니는지도 조금 알겠네? 몸 좋은 남자랑 가까이 붙어서 운동하니까 아주 신났겠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운동할 때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촌스럽게 굴어?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 사진 보여줘봐. 어느 남편이 안 불쾌하겠냐고. 실제로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봤어? 물어본 거 아니면 말해봐.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쳐도 내가 떳떳한데 뭐가 문제야? 트레이너분은 나 운동하는 거 도와주실 뿐인데 왜 질투하냐고.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하나 보지. 아님 당신이 나 걱정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럴수록 오히려 더 정 떨어지는 거 알지? 부부 사이라고 집착하고 이런 거 안 좋아. 의처증도 이혼 사유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둬. 뭘 또 의처증식이나 가냐. 당신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 됐어. 아니, 이대로는 내가 불쾌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이런 일도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절 밀쳐내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싸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면 문제될 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딘지 제게 감추는 게 있다는 게 문제였죠. 성우 씨, 혹시 미니 얘 집에는 도착했어요? 걔 가방에 제 차키를 넣어놨는데 전화를 암만 해도 안 받아서요. 집사람은 집에 없는데요. 성우 씨 밥 차려주러 집에 간다면서 도중에 나갔거든요. 한참 전에 갔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나 봐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또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았나요? 네, 근데 이 기집애 결혼하더니 아주 남편 바라게 돼서 재미없어졌어요. 친구들끼리 간만에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질투난다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집사람 오면 바로 기령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게 친정에 3일 동안 놀다 온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질 않나, 친구들에게는 제 핑계로 빠져나오질 않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짓말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죠. 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나날이 의심이 깊어갔습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뭘 하길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친구들은 나한테 행방을 물어오냐고. 또 민감하게 이런다. 나 좀 내버려두라니까 또 의처증 발동이야?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허구한 날 의심하고 쥐잡듯 잡으니 애정이 생기겠어? 믿냐 안 믿냐의 문제 이전에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부터 따져야지. 당신이 일방적으로 신뢰 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믿어줘야 하는 거야? 진실은 이거야. 당신이 의처증 걸리고 배 나온 아저씨라는 거.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뭔 추궁질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난 당신 남편이야.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함께 소통을 해야지. 나는 식당 운영하면서 돈 벌어오고 당신은 헬스며 수영이며 클럽 다니면서 쓰기만 하고? 내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래? 그래서 뭐 당신이 어쩔 건데? 이제부터 당신한테 들어가는 용돈 일체 없을 줄 알아. 생활비며 가게며 다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나 헬스는? 수영장은? 그건 당신이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안 해, 밥도 안 차려줘. 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뭔데? 미모 관리해서 당신 눈 즐겁게 해주고 있잖아. 그거 하등 쓸모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도 더는 못 참아. 저는 아내에게 관리를 하라며 월급 대부분을 맡겼었는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수익을 스스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제게 퉁명스럽던 아내는 돈이 떨어지자 제게 살갑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속물적인 모습이 경멸스럽기도 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인지라 금방 용서가 됐습니다. 저희는 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덕분인지 뜻밖의 선물까지 생겼죠.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 다녀온 일이 즐거운 일이야? 왜 신나 있어? 의사 선생님이 나 임신이래. 우리 아이 생겼어. 뭐? 진짜? 나랑 당신 닮은 아이가 생기면 뭐부터 할까? 일단은 딸인지 아들인지 보고 이쁜 이름부터 지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아기랑 장 보고 아기 방도 꾸미고 육아 공부도 해야지. 당신이나 나나 앞으로 정말 바빠질 거야. 아들이면 좋겠다. 그럼 여행도 다니고 내가 운동도 가르쳐 줄 텐데. 박혀있는 거 좋아하면서 무슨 운동을 가르쳐. 하여튼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오늘만 봐준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당연하지. 우리의 위해서라면 24시간 내내 일할 수도 있어.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별로 많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 그간 기만해왔던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했습니다. 어쩌면 임신 소식 자체가 제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짓말일지도 몰랐죠.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아내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안에 든 내용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자기,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위험한 날이라고 했잖아.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다 책임져. 어차피 같이 즐겨놓고 왜 내 탓이래? 정 못하면 이혼하든지. 지금 남편 어차피 꼴도 보기 싫다며? 돈 잘 버니까 결혼한 ATM 기계라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너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 아는데 우리 애기는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혼하고 위자료 물 자신 있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님 애를 그냥 지우든가. 요즘 경제권도 안 준다는데 남의 애밴 거 알면 바로 쫓겨날 텐데.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애 남편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는 건 어떨까? 뭐? 인간적으로 그건 좀 심하지 않아? 남편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어차피 자기보다 더 우월한 유전자 가진 애가 자식 되는 건데 뭐 어때?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애를 죽이자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자기는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어. 난 모르겠다. 그럼 그렇게 해보든지. 불륜 때문에 생긴 아이를 저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자는 아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려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이것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내가 도중에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 출산하고 당신 힘들다고 해서 산후조리원도 보내주고 집안일도 그간 내가 다 했는데. 남들은 출산 선물로 자동차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 선물로 해준다던데? 경제권 나한테 다시 주지도 않고 자꾸 나 눈치 보게 만들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당신이 원하는 아들도 낳았으니까 집, 내 명의로 돌리자. 재산은 원래 여자가 관리하는 거고 그래야 집안이 무탈하게 돌아가는 거다? 식당 일에만 전념하려면 자잘자잘한 가게는 나한테 그냥 맡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ATM 기계처럼 돈만 필요할 때 내놓으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마음 요즘엔 다 풀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나도 하나 물어보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쓰레기라니? 잘 관리해보겠다고 경제권 달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상할 일이야? 말 조심해. 난 민현이랑 당장 이혼할 거야. 네 애는 친아빠 잘 찾아줘. 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어? 설마 그 새끼가 당신한테 몰래 꼰질렀어? 나랑 불륜 저지른 주제의 지혜가 뭐가 떳떳하다고 당신한테 그걸 떠벌려? 아니면 당신 설마 나 뒷조사라도 한 거야? 미쳤어 당신? 내가 미쳤다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그 아이를 내 친자식인 양 사기친 당신만 할까? 이러지 말자. 나 그 자식이랑 이미 싹 다 정리했어. 이 아이 정말로 우리 아이 맞아. 당신도 나한테 그동안 잘해줬었잖아. 왜 갑자기 이래? 난 그동안 당신이 사과를 하려나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려나 지켜봤다? 그걸 알고 있어도 당신 참아주고 그동안 잘해줬던 거야. 뭐? 그럼 우리 애 낳기 전부터 알고 있었단 얘기야? 우리 애는 무슨 이거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뭐? 나 당신 아내야.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알면 당신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미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뜯어낸 돈이며 거짓말하고 딴 남자들이랑 놀아난 대가 다 받아낼 거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네 인생 망가뜨리는 대가로 치면 좀 깎이는 게 뭐가 문제겠어.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 이거 너무 나한테 가혹해. 친구들이며 친척들한테 다 소문나면 나 인생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헤어지면 나 2번 다시 결혼도 못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알아서 잘 살아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남 소송까지 하여 두둑하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크게 모자랄 일은 없었기에 돈을 모조리 기부해버렸죠. 그 뒤로 몇 년이 지나 우연히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애 아빠인 상간남과 재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됐고,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다 반쯤 실성한 상태로 집에만 처박혀 있다더군요. 본인의 죗값을 치른 것이니 동정의 여지는 없었죠. 저는 겉모습이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내면까지 훌륭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얻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새로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